좀 단기매 증권이 좀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들. 예, 여기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좀 기억 많이 해주시고. 자, 이제는 여기 말고 좀 이쪽으로 갈게요. 다시 복습입니다. 여기. 자, 복습. 여기 계정과 복습이에요. 다시 여기 보시면. 자, 계정과 복습이요. 자, 우리가 채권하고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를 여러분들 입력을 해야 되죠. 그죠? 반드시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다라는 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인 상품이나 제품을 사고 파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었고요.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그때 계정 과목은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어음받고 팔면 그때는 우리가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 썼었죠, 여러분들. 맞죠? 복습. 자,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주면 그때는 지급 어음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 썼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예,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 여기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다라는 건 상품이나 제품 사고 파는 거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우리가 외상으로 팔아도 미수금. 그렇죠? 아닌 거.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어음받고 팔아도 미수금이지 받으러 많이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채권 자산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이나 우리 제품은 사오는 게 원재료였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걸 외상으로 매입해도 미지급금.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걸 어음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도 미지급금. 그렇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어음하고 외상 나오면 상품, 원재료, 제품이냐 아니냐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세무 2급까지 대비하시려면. 자, 그 다음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 있죠? 돈 빌려주는 거. 자, 돈을 빌려줄 때 계정 과목은 대여금이고요. 맞죠, 여러분? 대여금. 자, 대여금이고요. 자, 대여금은 성격이 자산. 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렸을 때는 우리가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요. 얘는 부채였죠, 여러분들? 복습. 자, 아래 거 무시하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받을 어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상세하게 출제를 많이 하니까 이쪽은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보시죠. 자, 제가 사례는 이 어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화면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거 어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음이라고. 자, 보시면은요. 자, 일단 이 어음의 금액은 여기 보시면 1,000원짜리고요. 1,000원짜리 어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갑돌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음을 준 사람이 갑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갑돌이가 누가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여기. 얘가 어음을 발행한 놈이잖아요. 어음을 발행.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채무자라고 했죠, 여러분. 그죠? 돈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해준다라고 설명드렸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어음을 받은 사람이 민국이죠. 여기 민국이 예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받은 자는 채권자였죠. 반대 입장이니까. 자, 그리고 날짜는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여기 날짜. 자, 5월 15일 날 갑돌이가 어음을 준 거예요. 5월 15일자. 여기 5월 15일자. 여기 8월 15일은 어음의 만기다라고 생각을 좀 부탁드려요. 어음의 만기.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어음의 추심 있죠? 요거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추심이라는 용어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추심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계정 과목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추심기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추심기관? 혹시 일상생활에 안 들어보셨죠? 이 추심기관이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는데, 은행에 돈 빌리신 걸 안 갚고 계시는 거예요. 알죠? 안 갚고 계시면 이제 은행에서 문자 날라오죠, 여러분. 돈 갚으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안 갚으시잖아요. 안 갚으시면은요, 은행이 당연히 받으러 와야죠.
맞죠? 근데 은행이 여러분들 업무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직접 받으러 오지 않고 심부름을 시켜요. 대신 채권을 받아주는 기관을 추심기관이라고, 채권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 알죠? 그래서 이게 어음의 추심이 뭐냐 들어보실게요. 자, 여기 사례에서 여기 보시면. 자, 이 사례에서요. 8월 15일이 된 거예요. 8월 15일. 그럼 8월 15일이 되면 어음의 만기가 된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만기가 되면 제가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지고 1,000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갑돌이가 제주도에 있어요. 그럼 제가 언제 제주도까지 갑니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 저와 거래하는 은행이 있겠죠? 저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요, 이 어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어음을 넘겨주면서 이 어음 대금 1,000원 좀 대신 받아다 줘라고 심부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제주도로 다시 갈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가 은행끼리는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의뢰한 은행이 만약에 신한은행이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갑돌이의 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이다라고 하면 신한은행, 제 거래하는 신한은행에서 갑돌이가 거래하는 하나은행에 인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은행끼리 인출 시도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 사례에서는 갑돌이가 8월 15일 날 1,000원을 잘 넣어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래하는 신한은행이 1,000원을 받겠죠? 그럼 1,000원을 저한테 다 줄까요? 그렇죠. 그럼 은행은 여러분들 그냥 뻘짓한 거죠. 은행이 뭐 자원봉사자는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례를 어떻게 가정하냐면 제가 1,000원짜리 어음 받아달라고 했죠? 은행이 대신 받아줬는데 수수료 100원은 떼고 나머지 900원만 저한테 준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알죠? 그럼 제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1,000원짜리 어음 넘겨줬는데 수수료 100원은 뜯기고 900원만 받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받을 어음을 은행한테 넘겨줬죠. 그럼 받을 어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왜냐면 받을 어음이 제 장부에 있는데 은행한테 주면 장부에서 받을 어음이 제거돼야 되는 거, 제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 감소해야 되는 거 넘겨줬으니까 상대방 은행한테. 예. 자, 그럼 받을 어음이 없어지는 건 차변으로 없어져요? 대변으로 없어져요? 대변이죠. 받을 어음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없어지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요. 질문, 얼마 없어져요? 받을 어음 얼마짜리로 없어져요? 그죠. 1,000원으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장부에 받을 어음은 1,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1,000원짜리 받을 어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없애면 장부상의 금액을 없애는 거예요. 무조건. 알죠? 제가 이걸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쪽이에요. 장부에서 제거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자꾸 이상한 금액으로 제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꼭 장부에서 제거한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900원 받았죠? 자, 그래서 여기 앞으로 제가 보시면 여기 화면. 제가 앞으로 여기서 PPT 띄울 때 계정 과목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만약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차변에 현금 적으시는 거고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보통 예금 같은 거 적으세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 900원이 차변에 적히겠죠. 그럼 100원은 제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뭐 준 거예요?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수수료를 우리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라면서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실기하실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이죠. 900번대. 맞죠? 그럼 얘는 몇 번대일까요?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00번대 써요. 자, 왜 800번대 쓰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했던 우리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질문, 요 수수료 비용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받을 어음과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럼 받을 어음 자체가 계정 과목의 성격이 뭐예요?
상품을 팔고 당초에 받은 어음이었잖아요. 그럼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어음, 주된 영업 활동인 채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도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돼서 쓴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비용이 당연히 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시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맡겨볼게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자, 어디 있냐면 95회 4-4. 95회 4-4. 320. 잘못. 맞네, 여기다. 322페이지예요. 322. 교재 322페이지로 가실래요? 322페이지. 뭐 회사는 954번 되겠죠. 954번. 95회 차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분계 끊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실기 입력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954번 회사. 322페이지 4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은 4분 30초 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왜 계정 과목은 안 적으세요?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은 외워주셔야 외워주셔. 이해가 아니에요. 암기. 계정 과목 외우고 계시죠? 오케이.
나중에 세무이급 가셔도 요 재무회계가 우리 회계 2급은 재무회계가 100점이에요. 회계 1급 가시면 재무회계가 60점이고요. 세무 2급 가셔도 재무회계는 40점이에요. 알죠? 그래서 재무회계 비중이 높아요. 세무 2급까지 계속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잘 해주시면 네, 세무 2급에서 재무회계는 여러분들 잘 거의 맞을 수 있어요. 회계 쪽은 많이 유사하거든, 실제로. 세법 쪽이 좀 다르지? 이쪽으로 갈수록. 그럼 재무회계는 무조건 계정 과목을 암기 필수야, 필수. 그렇죠? 일단 분계가 세무 2급 가셔도 30점 나오니까 30점을 출제돼 30점. 자, 보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요. 자, 성진상사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전자, 어음, 약속어. 원래 어음이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전자, 어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음 자체를 뭐라고 하면 약속어음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주고받기를 약속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전자어음, 약속어음이라고 나오면 이미 저번에도 했었지만 전자하고 약속이라는 말 제거하시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해석하면 성진상사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러면 성진상사라는 거래처한테 어음 받은 거니까 받을 어음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석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면 받을 어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을 어음. 그럼 받을 어음은 지금 보니까 20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되겠죠? 200만 원 장부 금액이 되는 거고요. 네, 보니까 여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추심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추심이 내가 심부름 시키면서 은행한테 수수료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심 수수료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 돼요. 그리고 받을 어음이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하고 제품 쪽하고 관련이 재고자산하고 관련이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제품, 원재료 우리 재고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재고자산. 맞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고자산을 팔면 주된 영업 활동이고요. 재고자산이 아닌 걸 팔면 주된 영업 활동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재고자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음이잖아요. 그럼 얘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이 800번대 써야죠. 그래서 얘는 800번대.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188만 원이죠. 200만 원 어음 넘겨주면서 12만 원 은행에 수수료값 내는 거니까. 그럼 여기 당좌 예입이 뭐였어요? 뜻이 예입. 예입이 예금에 입금되다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당좌 예금에 188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 뜻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그렇죠. 당좌 예입이다라는 건 당좌 예금 통장에 예입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그럼 당좌 예금이 증가하겠죠, 여러분 요거. 자,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받을어음을 은행한테 넘겨줬으니까 받을어음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해야 돼요. 동의되시겠죠? 자, 10월 10일 날 대변에 받을어음.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예요? 여기 받을어음이 성격이 뭐죠? 채권이죠, 채권. 채권이니까 뭘 걸어야 돼요? 거래처 거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세요. 물론 지금은 분계만 잘 맞으셔도 잘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래처 성진상사 걸어주셔야 채권이니까. 그리고 장부상의 금액, 받을어음은 장부상에 200만 원 적혀져 있으니까 200만 원 없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으로 수수료 비용. 네, 여기처럼 831번 예 쓰시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본사 내지는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란 뜻 두 가지. 얘는 후자의 뜻이죠. 후자의 뜻.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 금액이 12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차변으로 증가하면 되겠네요. 차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분계를 끊으실 때 자주 쓰이는 계정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바드럼하고 당좌 예금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아예 얘네들은 코드 자체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코드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드럼이 코드가 110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코드 110 치면 바로 이렇게 바드럼이 걸려요. 이게 은근히 여러분 시간 차이를 좀 많이 나게 합니다, 실제로. 알죠? 그래서 자주 쓰이는 계정 과목은 코드 좀 외워주시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혹시 시간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에 안 되시면 그 주말에 제가 제목 같은 거 달아놨으니까 여러분 꼭 보세요. 헷갈리시는 거. 자, 계속 보실게요, 여기.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지금 하는 1번하고 2번입니다, 이거. 어음의 추심하고요. 어음의 할인 있잖아요. 얘네들의 계정 과목을 달리 쓰는, 둘을 바꿔서 쓰는 분들이 꽤 계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1번의 어음의 추심 있죠? 얘랑 2번에 뭔진 몰라도 이제 어음의 할인이라는 거 할 거예요. 어음의 할인 있죠? 이 두 개의 계정 과목을 상당히 바꿔 쓰세요, 둘을. 왜 그러냐면, 추심하고 할인의 뜻을 안 외우셔서 그래요. 그래서 추심하고 할인의 뜻만 외우시면 이 계정 과목을 바꿔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알죠? 그래서 추심하고 할인은 좀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은 아니지만 뜻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자, 한번 해볼게요. 어음의 할인이 뭔지. 자, 들어보시면. 자, 어음의 할인이 뭔지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어음을 아까 추심은 만기가 돼가지고 심부름 시키는 거죠. 은행한테 대신 받아달라고요. 근데 어음의 할인은 뭐냐면, 자, 어음의 만기가 안 돼요. 어음의 만기가 아직 안 됐어요. 어음의 만기가 안 됐는데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가가지고 미리 돈을 땡겨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돈을 미리 땡기는 걸 우리가 어음을 할인한다라고 불러요. 어음을 할인한다. 알죠? 그래서 추심은 만기가 됐을 때 심부름 시키는 거니까 수수료 비용이지만 여기는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미리 땡기는 거니까 수수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어음의 할인을 뭐를 출제하냐면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출제해요. 그럼 매각 거래가 무슨 뜻이냐면 매각이 처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한테 처분을 해서 돈을 땡기는 거 우리가 어음의 할인에서의 매각 거래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음의 할인의 매각 거래는 만기가 되기 전에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은행에서 만기가 되기 전에 어음을 미리 팔아가지고 돈을 땡기는 거 우리가 어음의 할인을 매각 거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사례 보시면 여기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7월 15일이 7월 15일 그럼 어음의 만기가 몇 달 남았어요? 어음의 만기가 몇 달? 7월 15일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시점이 한 달 남았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제 은행한테 어음을 팔면 1,000원짜리 어음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 어음을 만기 전에 파는 게 어음의 할인 매각 거래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1,000원짜리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팔면 1,000원 다 줄까요, 은행이? 또라이죠, 은행이. 맞죠? 그래서 1,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위에 있는 추심하고 사례를 맞추기 위해서 얘도 똑같이 1,000원짜리 어음을 900원에 처분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되세요? 분께 끊어볼게요. 그럼 은행한테 받을 어음을 처분하면 받을 어음 은행한테 줘야죠. 그럼 받을 어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왜냐하면 받을 어음을 내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잖아요. 은행한테 넘겼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받을 어음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되세요? 자, 그리고 차변에는 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차변에 현금 900원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라고 하면 보통예금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거죠. 1,000원짜리 받을 어음을 900원에 처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처분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100원 손실 보고 판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정 과목은 뭘 쓰냐면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써요. 여기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맞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거 했었죠, 여러분.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데 이용자들한테 알려줄 때.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 알려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써요. 되세요?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100원의 손실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적어야 되니까 차별에 적는 거고요. 되세요? 그리고 얘는 성격이 영업 외 비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을 처분하는 건 채권 회사라는 거죠. 맞죠? 우리는 그 삼성전자나 요런 회사니까 삼성전자가 채권 처분하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계정 과목 암기해요. 이렇게 어음의 할인을 매각 거래로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인료를 계정 과목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쓰는 거예요. 다 하고 밑줄 치기 한 방에. 자, 그럼 얘도 교재 어디에 있냐면 똑같은 여기 아니구나. 교재는 어디 펴주시냐면 88회. 88회. 370페이지네요. 370페이지. 그 문제 4번에 1번이에요. 370페이지 문제 4번에 1번. 370페이지 문제 4번에 1번. 회사는 884번이 되겠죠? 88이니까. 지금 하는 어음도 세무 이것까지 계속 나와요. 문제 4번에 1번 8월 16일이라 되어 있는 거. 응? 370페이지 370. 78 말고 370. 1번 1번.
여러분 그 첫 번째 줄에 주거래은행은 내가 자주 거래하는 은행을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요. 주거래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계정값 아예 줬죠, 여러분들. 저 계정값 줬어요. 아니, 가로 안에 계정값 줬죠. 매출채권 처분수시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안 줘요, 거의. 시험에서는 어떻게 줄지 아냐면 가로치고 단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줄 거예요.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는요. 엔터. 몇 글자만 치시면 돼요. 다 치실 필요 없어요. 자, 해보자.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자,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은 빼세요. 어음. 여기까지 시작하면 상품을 팔고 어음은 받은 어음이죠. 받은 어음. 자, 받은 어음 40만 원을 주거래은행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할인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문제에 많이 익숙해지시려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거든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를 많이 접하시면 이 문장을 다 안 읽고도 내가 계정 과목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음에 할인 나오면 대부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많이 좀 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숙제 내는 거죠. 그 이유.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할인 받고요. 할인료 1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금에 또 입금한 거죠. 그러면 내가 40만 원짜리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실제 시험에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매각 거래는 뭐냐면 우리가 할인이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땡기는 건데 매각 처분한 것으로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40만 원짜리 어음을 내가 38만 5천 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세요.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15,000원이 지금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문제에서 언급을 줬지만 거의 없어요. 시험에서 안 줘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보면 일단 받으럼을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은행에 넘겨줘야 되니까 받으럼을 대변으로 까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변으로 8월 16일 대변으로 받으럼을 까요. 근데 여러분들 받으럼이 채권이니까 거래처 꼭 거시는 거 좀 깜빡하지 마시고 그 아산 상점한테 받으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산 금액은 40만 원. 그리고 차변 우리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매출채 한 두세 글자만 치세요, 여러분들. 금액은 15,000원. 네. 그리고 여러분 계산기 일반적으로 좀 두드리기 좀 귀찮잖아요. 그러면 금액에 언급이 없는 걸 마지막에 하시면 좀 여러분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좀 계산기 두드리기 싫으시면. 차변에 나머지가 당좌 예금에 입금됐으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되셨죠? 자.